안녕하세요, 위리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필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질문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책을 고르는 것부터 막히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책 고르는 법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필사하기 좋은 책, 어떤 문장을 필사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해요. 우선 책을 고르는 거는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요.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책을 고르는 거예요. 가령 여러분이 육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뭐 오은영 선생님의 책이라든지 각종 육아서를 사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거를 보는 거에만 그치지 않고 중요한 문장들은 필기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생각으로 필사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예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테크나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거기에 관련된 실용서를 사서 나에게 필요한 거를 요약 정리도 해보고 형광펜도 그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적어서 냉장고나 벽에 붙여둔다든지 아니면 독서노트에 적어놨다가 수시로 본다든지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책을 고르는 게 처음에는 가장 쉬운 접근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의 관심사 같은 걸 알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최근에 뭐 별자리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천문학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 어떤 영화를 보고 그럴 경우에는 요즘에 그쪽 분야의 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물리학이나 뭐 천문학이나 이런 관련 에세이나 뭐 인문학 책을 사서 보면서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이제 필사를 해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조금 뭐 문장력이나 표현력이나 어휘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 글을 잘 쓰고 싶어라고 생각한다면 뭐 에세이나 뭐 어떤 문학 작품을 골라서 거기에 좋은 표현들, 단어들 이런 거를 기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사, 니즈 이런 거를 먼저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도서관이나 서점을 꼭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사람들이 좋다고 추천해주는 책도 나에게는 맞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적이 굉장히 많아요. 이 책 좋아요라고 해서 찾아봤는데 나랑은 좀 안 맞는데? 라고 했고 심지어 제가 고른 책도 저랑 안 맞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롤로그를 보고 샀는데 그 책에서 프롤로그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프롤로그 이후에는 내가 기대했던 내용이 전혀 아닌 방향으로 펼쳐지는 경우도 있어서 뭐 프롤로그나 중간 뭐 이렇게 보고 책을 사기도 하고 아니면 이런 분들도 저는 종종 봤어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서 본 다음에 끝까지 완독한 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두세 번 이렇게 읽으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리고 필사를 하기 전에는 밑줄을 미리 그어 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표시를 해 놓거나 귀퉁이를 이렇게 접거나 근데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경우에는 메모장에다가 몇 페이지 번호를 적어 놓은 다음에 나중에 필사할 때 그 페이지를 찾아서 그 문장을 필사하는 방법도 있고요. 진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필사라는 말이 조금 거창하게 들려서 그러지 베껴쓰기입니다. 어떤 분들은 뭐 책 한 권을 통째로 필사하는 거냐, 한 페이지를 필사해야 되냐 뭐 이런 분들도 많으시는데 저는 처음 필사에 도전하시는 분이라면 그런 방법을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기장을 처음 살 때도 1월 1일에는 마음을 먹습니다. 예쁘게 꾸며야지, 예쁘게 글씨 써야지. 그래서 안 예쁘면 이렇게 노트를 찍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12월까지 일기를 다 못 쓰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그냥 하루에 한두 문장 정도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가벼운 마음으로 쓰실 수 있고 또 한 문장을 고르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책을 100페이지를 읽었으면 한 30문장 정도의 밑줄을 쳤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30문장을 쓰는 것보다 쓰는 것도 어렵지만 30문장 중에 한두 문장을 골라내는 게 훨씬 어렵다는 걸 느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고르기 위해서는 한 번의 필터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문장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문장인가? 아니면 그냥 들리기에 멋있는 문장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한 번 더 할 수 있고 한 번 더 문장을 곱씹어 볼 수 있기 때문에 한두 문장 쓰는 것이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니지만 골라서 쓰는 데는 시간이 별로 안 걸리고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필사 모임을 할 때도 처음에는 이제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막 자극이 돼서 처음에는 막 이렇게 열심히 한 페이지씩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물론 3주 챌린지를 다 성공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뒤로 갈수록 조금 힘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 힘을 빼고 시작해서 힘을 점점 주는 식으로 가야지 그 반대로 가면은 챌린지에 성공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한두 문장만 쓰시라. 이것조차 고르는 게 어렵다 하시면 그냥 랜덤으로 맨 윗줄에 있는 문장만 쓰셔도 돼요. 아니면 모든 챕터의 첫 문장, 모든 챕터의 마지막 문장. 그래서 이렇게 쓰면서 알아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필사를 직접 해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생각보다 실제로 실행을 해보시면 아, 이래서 필사를 하는구나를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가령 그냥 나는 눈으로만 읽었는데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의미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곱씹어 볼 수 있구나. 이래서 필사를 하는구나. 필사를 하다 보니까 마음도 좀 차분해지고 고요해지고 뭔가 나를 위한 시간,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것 같고 기분이 굉장히 좋네. 뭐 이런 걸 느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각자 개인마다 느끼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직접 해보시라. 그리고 7월에도 필사 모임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 필사만 보시다가 아마 다른 분들의 필사를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노트 정리를 하고 이런 책을 읽고 이런 필기 도구를 쓰는구나에 관한 재미? 그래서 저도 뭐 그런 걸 의도하고 시작한 모임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하나의 좀 독특한 지식 공동체 같은 거를 꾸려가고 있는 느낌? 이런 것들이 듭니다. 그래서 모임에 참여하셔서 뭐 꾸준히 모임에 참여 안 하셔도 되니까 한 달 정도만 참여하셔가지고 대충 이렇게 감을 잡아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필사하기 좋은 책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책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내가 성경을 좋아한다면 성경 필사하셔도 되고 내가 노래를 좋아한다면 노래 가사를 필사하셔도 되고 시를 좋아한다 하면 시를 하루에 한 편씩 필사를 해보고 여유가 되면 한 편씩 외워보기도 하고 이게 어떤 정해진 규칙이 있는 취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떤 가이드가 필요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지난 1년 동안 필사 모임, 오픈 채팅방에서 가장 많이 올라온 책들을 한 8권 정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가 오픈 UR 노트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제 다른 분들이 쓰신 필사 노트가 있으니까 이런 문장을 필사를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한번 감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책은 아침의 피아노라는 책입니다. 김진영 철학자가 쓴 일종의 임종을 앞두고 쓴 비망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짤막짤막한 메모 같은 것들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그 메모 하나하나는 짧지만 사색, 사유라든지 이런 거에 깊이가 굉장히 있는 책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읽을 수 있지만 결국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낼 수는 없는 책. 그래서 필사를 하다 보면 그 의미가 더 다가오는 책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진짜 많이 올라오는 책이에요. 시와 산책이라는 책입니다. 한정원 시인의 에세이고요. 시인의 에세이다 보니까 사실은 어렵진 않아요. 다 일상어로 쓰여 있는데 내가 평소에 쓰는 일상어인데도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문장을 빚어내는구나 라는 감탄을 자아내는 에세이. 역시 문장이 굉장히 아름답죠. 아름답다는 말밖에 못해서 너무 아쉽기는 한데 아무튼 이 책도 필사 채팅방에 단골로 올라오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김초엽 소설가의 책입니다. 이 책을 안 읽어본 분들도 계실까요? 워낙 유명하고 많이들 인기 있는 책이어서 그런데 또 필사를 하면서 읽으면 다른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무래도 기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기록에 관한 에세이 이런 것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기록의 쓸모, 그다음에 아무튼 메모 뭐 이런 에세이들도 이제 그 필사를 하는데 어떤 동기부여가 되는 그리고 인문학 책으로는 사람 장소 환대 김연경 작가 교수인가요? 네.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책입니다. 저도 이거 굉장히 좋아하고 글쓰기 방식이 되게 특이하다라고 느꼈던 책이었어요. 좀 학문적인 글쓰기라 조금 어렵기는 한데
그런 어려운 책에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도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혼자서는 읽기가 좀 힘들지만 이런 모임에 참여해서 조금 반강제적으로 읽으면서 쓰고 읽으면서 쓰다 보면 어느덧 완독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어린이라는 세계, 김소연 작가님의 책이죠. 이것도 뭐 워낙 유명한 책이라 근데 저는 아직 안 읽어봤어요. 근데 읽어봐야지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7월 달에는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필사 모임에서 뭐 경전을 필사하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다만 뭐 종교를 강요하지만 않으시면 경전 필사하셔도 되고 또 영어책 필사하셔도 괜찮습니다. 외국어 필사하셔도 되고 저도 올해 영문책을 몇 권 읽는 게 이게 목표다 세웠는데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미드 보면서 스피킹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거 따라 하면서 라이팅의 경우에는 필사를 하면서 좀 많이 느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영어에서 제일 헷갈리는 게 뭐 어가 붙고 더가 붙고 s가 붙고 안 붙고 뭐 이런 게 되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원어민들은 그걸 논리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습득을 하잖아요. 여기는 어를 붙이고 더를 붙이고 그런 것처럼 책을 영문으로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영문 필사를 하셔도 좋고 개인적으로 저는 올해 굉장히 필사를 하면서 뿌듯했던 건 총긴새와 코스모스를 완독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벽돌책, 두꺼운 책 그런 책도 필사 모임에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필사에 대한 얘기, 책 고르는 방법, 문장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다른 뭐 문구류라든지 독서노트 고르는 법이라든지 뭐 관련된 영상은 제가 더보기란 링크에 걸어놨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